안녕하세요. 한국사 노범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슬기로운 수험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줄 관리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사실은 스케줄 관리에 대한 4번째 이야기와 5번째 이야기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4번째, 5번째를 보고 이것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스케줄 관리의 첫 번째 시간에는 장기 계획, 1년 계획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주간 계획과 함께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스케줄은 절대 연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시든가 불이행을 하든가. 예를 들어 이행 안 되면 빵꾸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케줄 관리가 됩니다. 이 얘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이었고요.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이야기, 실제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사실은 월간 계획이에요. 그래서 월간 계획과 맞물려 있는 실제 주간 계획. 그래서 그 계획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일단 월간 계획은 일단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데 일단은 그 현장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2달짜리 진행 과정되는 커리가 일단 제일 많아요.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시험으로 가까이 오면 그럼 이게 대부분 1달 정도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직전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더 짧은 시간이죠. 빨리빨리 끝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큰 그림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수강을 하거나 내가 나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수업을 조금 듣다 보면 이게 1달이나 2달이 아니라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뭐 1달 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월간 계획은 이렇게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하냐, 수강 강좌에 따라서. 됐죠? 그래서 근데 이 월간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월간 계획이 사실은 그대로 주간 계획에서 구체화되거든. 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9월, 10월에 만약에 국어, 영어, 한국사를 단과를 듣는다. 또는 내가 11월에 국어, 뭐 행정법 또는 뭐 한국사를 단과를 듣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11월, 12월은 어쨌건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스케줄을 구체화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 강의는 그런 면에서 편해요. 고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수강하고 그 시간대로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런데 인강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인강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실 때도 현장처럼 시간을 꼭 고정시켜 놓으시고 정말 그 시간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됐죠? 네. 그래서 한번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아무 때나 움직이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갈 건데 그 시간에 대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떤 기준으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생각한 기준이 이거예요. 일단 공부는 기본이 이렇게 3개입니다.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텀은 3개야. 7시에서 1시, 2시에서 6시, 7시에서 11시.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일단 기본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내가 추가로 시간을 어디서 더 만들어낼 거냐야.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 이용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침 시간 전 새벽 시간은 한 7시 반 정도? 왜냐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뭐 일단 좀 사람 좀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간단히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씻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 공부하는 장소에 가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 정도면 사실은 이거보다 최소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한 새벽 시간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가 끝나고 11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뭐 돌아오거나 또는 보통 집에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오겠죠. 그게 뭐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어디든 간에 들어와서 뭐 간단하게 씻고 뭐 정리하고 주무시면 거의 12시 정도 되잖아. 그죠? 근데 야간이라는 건 거기서 그걸 하지 않고 여기서 한 텀 더 가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아주 많이 뽑아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1시간. 그리고 정말 늦게까지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최대 뭐 3시간까지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냥 요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점심, 저녁.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3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새벽과 그 다음에 야간
여기는 추가되는 거예요. 되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아침, 오전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대로 해요. 수업을 만약에 아침에 들어. 그러면 보세요. 여기 월화에는 이렇게 수업을 듣죠? 그 다음에 뭐 한국사 수업은 뭐 이렇게 또 듣죠? 됐죠? 그 다음에 영어 수업 이렇게 듣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거야. 그게 문풀반이든 아니면 또는 뭐 단과반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듣는 과목을 이렇게 오전에 쭉 배치하는 경우예요. 되죠? 그래서 수업 듣고 복습, 수업 듣고 복습 이게 그래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아침을 내가 추가로 새벽 시간에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좀 활용하겠다. 그러면 영어 하프 모의고사 반을 다니든 영어 어휘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하프 모의고사 인강을 듣든 뭐든 이렇게 뭐 쭉 하나 좀 깔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습 끝나고 그 다음에 추가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수업 듣는 걸로 한 방에 다 해결된 거야. 사실은 이게 끝난 거네. 그죠? 그럼 나는 뭐만 해결하면 되냐면 내가 해결해야 될 건 뭐만 해결하면 되냐면 여기만 해결하면 되잖아. 여기만. 여기 이제 이게 내가 저녁 시간 내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 편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저녁 시간은 내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추가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 스케줄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토요일까지도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쉬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뭔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근데 단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그게 4시간이건 또는 3시간이건 또는 7시간 이상이건 완전히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풀로 쉬시면 안 돼. 됐죠? 그래서 수험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게 페달을 안 밟아도 자전거 오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거든요. 근데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져요. 됐죠? 속도가 제로가 되면 넘어진다고.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수험 자전거가 무거워. 이렇게 세우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일요일을 잘 보내면 잘 보낼수록 월요일 날 다시 공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 근데 일요일 날 푹 쉬면 푹 쉴수록 그리고 주말 관리 안 되는 사람이 월요일 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푹 쉬면 풀 충전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공부 안 해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아. 공부는 리듬감이에요. 그래서 리듬감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다치는 거야. 다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골절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또는 5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요. 무조건 곱하기 2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야. 5달 부상당했으면 10달. 그러니까 1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다쳐서 운동을 못하는 거야. 됐죠? 다친 기간도 문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근육이 다 풀려.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활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해요.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요일 날 그렇게 너무 본인을 방전시키면 안 돼. 그럼 월요일 날 시작할 때 엄청 힘들어. 되죠? 네, 그래서 이것만 자 하나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방법도 괜찮은데 여러분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 스케줄은 뭐냐면 오전 강의 듣는 거잖아. 제가 다른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강의를 오후에 수강하는 거야. 오후에. 됐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추면 돼. 되죠? 그래서 오전을 어떻게 보낼 거냐를 생각해서 잘 보세요. 네, 무슨 말 하냐면 오후에 수업을 이렇게 쭉 듣는 걸 배치하는 것도 괜찮아. 인강 듣는 사람들. 또는 현장이다. 그럼 오후 단과 뭐 이런 거 이거 들으면 돼. 돼요? 뭐 이런 거 들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케줄 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아까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오전에 강의 듣는 거 있잖아. 이걸 보통 많이들 하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무조건 이게 맞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가 제일 잘 되지. 아침에 집중이 제일 잘 되지. 그런데 그 시간을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나? 왜냐면 내가 오전에 상태가 제일 좋은데? 오전에 내가 여러 가지 머리 상태나 또는 수업을 받아들이는 거나 이게 팽팽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 있나? 그때는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했던 거, 밀렸던 거, 뭐 해야 될 거, 또는 내가 혼자 문제 풀어야 될 거,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아침이 되게 해롱해롱한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약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약한 사람은 차라리 수업 듣는 게 나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혼자 막 뭔가를 안 해도 되니까 덜 스트레스 받잖아. 수업 듣고 있으면서 수업은 왜냐면 약간 수동적이니까.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말해주는 거를 필기하고 메모하고 체크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약간 좀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수업 듣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전 시간이 내가 굉장히 상태가 좋다. 그럼 차라리 다른 공부를 좀 더 전투적으로 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오후에 내가 조금 이제 오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수업을 듣는 거지. 그리고 저녁 때까지 이거 무조건 복습 못하면 그 다음날로 무조건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각오로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나면 저녁 시간에는 내가 더 약하다. 나는 오전 시간이 제일 세고 저녁 시간이 제일 약해. 그러면 어쨌건 그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오늘 복습 못하면 내일로 넘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 건 무조건 오늘 듣겠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복습하고 끝내는 요 방법. 됐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스케줄 관리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여러분 스케줄 관리는 연습이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서 생활 스터디 하거든요. 그래서 저 카페를 통해서 밴드 신청하세요. 됐죠? 그리고 들어오면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매일 이제 기상 시간이랑 총 공부 시간을 올려요. 근데 요즘에는 일단 총 공부 시간으로 한번 내가 해보고 있어. 왜 기상 시간도 하다가 좀 번거롭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일단 최근에는 좀 학습량에 좀 포커스를 딱 맞춰서 좀 하고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시간들 올리면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정리해드려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예전엔 요 컨셉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시간에 내가 며칠 날 몇 시간 했는지를 요 그래프를 보여드려. 그래서 지금 올리는 사람 중에 가장 상위 2%. 됐죠? 이게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그래프가 빨간색이야. 그리고 올리는 사람의 전체 평균이 녹색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 공부 시간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파란색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좋고, 여러분 녹색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요? 그러지 말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시고, 됐죠? 그럼 이제 이분 보시면, 보세요. 12시간, 11시간, 12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9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좀 줄었네. 5시간, 뭐 이렇게 자기 공부 시간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밴드 생활 스터디에서 올릴 때 수업 들은 것도 다 공부한 시간으로 치는 거야. 됐죠? 그까지 다 카운팅 하는 거예요. 됐죠? 수업 들은 시간, 공부한 시간. 그럼 수업 듣는 것도 공부한 거지. 그럼 여러분 뭐 노신 겁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갈 때까지 하루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이 얘기야. 그런데 일단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일단 만약에 자기가 특별히 학원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 많이 길거리에 뺏기는 사람 빼고, 됐죠? 그래서 뭐 집 근처에서 공부한다. 인강 들으면서 한다. 그러면 시간 소모 되게 최소화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11시간에서 12시간. 됐죠? 그래서 멀리 이동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 시간대 맞추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남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면서 본인을 계속 자극하고 또 하나. 저희가 이거 올리시는 분들한테는 일주일마다 만들어 드리고요. 2달마다 한 번씩 아예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메일로 발송해 드려요. 되죠? 이거 올리신 분들에 한해서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본인의 공부의 지속성 이런 것도 조금 본인이 보실 필요 있어요. 지난달엔 내가 어땠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을 계속 동기부여하시고 본인을 계속 붙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스케줄러인데 이렇게 스케줄도 해서 제가 같이 상담하면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봐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냐면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수업 들을 거와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아주 살짝 간단하게 시간도 크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실제 공부 이건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아예 스케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시면 요 자료는 드릴게요. 됐죠? 여러분이 출력해서 그럼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아니면 시중에 나가서 다이어리 사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 내가 수업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공부한 시간. 됐죠? 그 다음에 복습한 시간 또 체크하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조금 본인이 구별하면서 조금 다른 것들 체크하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했냐? 그럼 이분 봤더니 뭐 여기는 9시간이고 10시간 20분이고 그쵸?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체크한 다음에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에 여러분 이거 딱 제가 볼 땐 몇 분만 하면 되냐면 이거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5분. 되죠? 5분 이상 가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일 뭐 할지가 이거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나? 왜냐하면 주간 계획이 어차피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간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 그러니까 일단 수업이 끝나는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달간 수강을 하면 1달간 수강을 하면 그러니까 그 동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쵸?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됐지? 왜냐면 인강도 현장처럼 들으라 그랬잖아. 그래야 지속 가능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체크하는데 몇 분 걸려? 뭐 한
실제로 뭐 한 1, 2분이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공부한 거 이거 칠하는데 금방 칠하지.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예쁘게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됐죠? 그래서 쭉쭉쭉쭉 그냥 하시고. 그래서 총 공부 시간 봤더니 9시간이야. 그럼 여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 또 쓰는 난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9 이렇게 써도 되고. 이해 됐죠?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밤 12시에서 1시 또는 뭐 2시 뭐 그 사이에 저희 밴드방 있거든요. 그 밴드 스터디방.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총 공부 시간을 올리고 주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직접은 못하지만 멀리 있지만 서로가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공유하면서 서로 자극할 수 있도록. 됐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줄 관리는 연습이고 지속성은 시스템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업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를 본인이 계속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질문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됐죠? 너무 힘들잖아.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스케줄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이후에 슬기로운 수험생활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케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